자, 먼저 이제 선택자 정리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div 클래스 hdr 레벨 그리고 자식 클래스 헤더 그리고 자, btn button 하나랑 그리고 h1 순서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리고 div 클래스 내비 레벨 자식으로 클래스가 아니고 div들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씨라고 하는 거는 div에 들어있으니까요. div에 자,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18픽셀,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얘는 텍스트 라인 여기다 넣어도 괜찮고, 부모인 네이비랩에 넣어도 괜찮고, 그리고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일단 보이겠죠? 자, 근데 네이비랩에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에 글씨 색깔은 흰색을 줘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비랩 위아래로 우리가 디자인된 거를 보시면은 여백이 들어있어요. 요만큼의 여백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좋은 걸까요? 자, 일단 이게 마지니까요, 패딩일까요? 그쵸, 패딩이죠. 그래서, 자, 위아래, 누구한테? 네비랩에게 패딩, 위아래 40픽셀, 좌우로 0씩 주셔야지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헤더랩 부분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좀 특이한 태그,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는데요. 자, 버튼 태그는 HTML5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규 태그예요. 자, 그래서 얘는 처음에 만들자마자 버튼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손가락으로 얘네가 클릭할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뀌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뀌지를 않지만 클릭을 해보면은
자, 뭔가 클릭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시죠? 그쵸? 자, 근데 나는 좀 더 정말로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버튼에 올라갔을 때 커서라고 하는 거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커서. 그래서 여기 쭉 찾아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한번 써보시면은 각각 얘네가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손가락 모양 버튼 클릭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쓸 거야, 포인터. 그래서 컷의 모양 포인트를 바꿔주시면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바뀌어요. 자, 이건 물론 H1에도 역시 동일한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H1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내비랩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래 여기 이 여백 이거를 왜 준 걸까요? 이만큼. 이만큼의 여백은 왜 줬을까요? 아까 전에 여백 없을 때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여백을 저만큼 왜 줬을까요? 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디자인상 준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요. 얘네가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무언가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클릭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쉽다고 우리가 확증 지을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클릭할 때 미스클릭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점을 엉뚱하게 클릭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거든요. 나는 어바웃을 클릭하고 싶은데 잘못 클릭을 해가지고 이 로고가 클릭되는 경우가 생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만들어진 부분은요, 클릭을 잘못했을 때 미스클릭이 나와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완충 구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얘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사이에도 완충 구간이 20픽셀씩 위아래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거를 염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을 그대로 코딩으로 옮겨 놓자 하면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버튼의 높이가 얘는 80으로 요만큼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거의 완충 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40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40픽셀씩. 40픽셀, 40픽셀, 40픽셀. 그러면은 위아래로 완충 구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백이 각각 20씩 위아래로 생기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헤더는 너비가 1080 픽셀이 될 거고요. H1은 이거 너비 그냥 40이라고 갈게요. 40 픽셀. 그리고 버튼도 너비를 40 픽셀로 갈 겁니다. 그럼 높이, 자, 헤더는 자식 있으면 높이 안 줘도 되고, H1은 라인 하이트 40 픽셀을 줄 거예요. 자, 버튼은요, 라인 하이트가 아니고 그냥 높이 값을 쓰셔도 글씨가 알아서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로고는요, 가운데 정렬시키려면은 40픽셀이라는 크기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적용돼야지 H1에서 글씨 로고가 가운데로 정렬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H1은 글씨 크기를 폰트 사이즈 30픽셀로 키워주시고, 컬러 여기서 바꾸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좀 키울 거예요. 로고를. 자, 그러면 높이까지 다 준 거고요. 자, 이제 정렬해야겠죠.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쪽으로 얘네가 몰려있는 형태일 거예요. 확인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해줘야겠죠. 그래서 헤더에게는 마진 0 오토를 줄 거고요. 이건 지울 거예요. 자, 그럼 버튼이 두 개가 남았네요. 자, 이 모양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게 맞고 얘는 어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버튼 하나인데 여기에서 플로트 라이트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요, 각각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버튼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첫 번째 자식으로 버튼이 있고 두 번째 자식으로 버튼이 있죠.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해서 하나는 first child, 또 하나는 last child. 그래서 first child는 자, last child만 플로트 라이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플로트가 부유 속성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 있어요. 형제 중 어느 하나가 부유 속성이 적용되면은 나머지도 부유 속성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버튼 적용되었죠. 그러면은 버튼의 형제가 또 누가 있죠? 첫 번째 버튼도 형제고 H1도 형제죠. 얘네들은 전부 다 부유 속성을 적용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고 자, 그리고 또 H1에도 플로트 레프트든 라이트든 주시고 그럼 플로트 주었으니까 부모에게 헤더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얘네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H1만 가운데로 정렬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H1에게 마진 0 오토를 적용해 주면 얘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돼요. 그쵸?
자,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 플로트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트. 자, 이거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찾아볼게요. 좀 정리를 해야지 되겠구나. 자, 요거에 관련이 된 거죠, 이거. 첫 번째 그림. 플로트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딱 들어있는 거. 자, 그래서 요소가 플로트가 되면은 그림처럼 애가 이렇게 부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진 라이트든 레프트든 오토로 주려면은 이 하늘색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플로트로 적용하면은 부유가 되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이 사라져요. 이 하늘색이 애가 없어지면은 마진이라고 하는 값은 적용은 되지만 마진의 값에 오토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색 영역이 있어야지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마진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정렬, 라이트, 레프트 둘 다 오토를 줘도 얘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1은 플로트, 레프트 왼쪽으로 정렬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진 0오토라고 하는 값이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플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가운데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플로트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플로트를 빼고 가운데로 정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얘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그린 거는 H1의 디마케이션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첫 번째 버튼은 이 위에 부유되고 있는 중이고요. 떠 있는 거예요. 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디마케이션 박스 영역에 걸려 있는 형태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포토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형식대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H1에다가 우리는 또 다른 부유 속성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부유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좀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얘가. 자, 또 다른 부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유 속성을 플로트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포지션. 자, 포지션이 적용이 되면은 얘네가 자, 뜨게 돼요. 자, 부유가 돼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얘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좌표 속성인 레프트 0과 라이트 0을 적용하면 얘가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경 속성이랑 포지션 속성을 같이 배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까지 배우시면은 기본적으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넣으시고, 자, 요만큼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써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완충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완충 구간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전에 봤을 때 내비 랩에다가 주었어요. 패딩을. 그러면 요것도 완충되는 구간을 헤더 랩에다가 줄 겁니다. 그래서 패딩 위아래로 20픽셀, 좌우로 0을 줄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얘를 클릭하기 전에 얘가 먼저 내비게이션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라지게 할 건데요. 자, 저를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시면 우리는 아까 배웠던 거 자, 내비 랩에 가셔서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해서 넣으시면 되지만요. 자, 우리는 이거를 실제 구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넣으시는 게 좋으냐면은 자,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DIV들이 부모를 넘쳐났을 때 안 보이는 모양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넘쳐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쟤를 넘쳐나게 할 거면은 내비랩에게 높이를 0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패딩도 0을 주셔야지 넘쳐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 내비랩의 자식들 얘네가 자, 다시 내비랩의 높이가 증가를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높이가 없으면은 안 보일 거고요. 내비랩의 높이가 증가를 하면은 보일 거고 대충 한 요 정도만 내비랩의 높이가 없어지면은 안 보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CSS에서 요거는 구현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버프로는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 배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 세무사 하나 열어주시고요. 데이 15, 14-3 언더바 백 그라운드 .html에서 만들 거예요. 자, 아래다가 h1 쓰시고 배경 속성 알아보기 해서 배경 속성은요
자, 요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박스에다가 색깔, 그림 이런 것들을 채워 넣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요. 이건 그냥 눈으로만 보실 거예요. 이 포토샵은. 자, 어떤 특정한 영역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채운다 그러시면은 먼저 여기다가 페인트 버킷 툴로 나는 주황색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주황색 선택하고 클릭하시면은 색깔이 채워지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나는 다른 거 뭘 또 채울 수 있고 그러냐면은 한 가지 이상의 색깔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그라디언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내가 어느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얘를 채우시면은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라디언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배경에다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채울 수가 있는데, 자, 패턴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특정한 그림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배경에다가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무언가를 채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일 색상,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이상의 그라디언트 색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턴, 이미지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우리가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CSS에서도 그대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자, H3 쓰시고, 먼저 줄 하나 그릴게요. HR. 그래서 H3 쓰시고, 자, 백그라운드. 해서 컬러. 이거는 단일 색상을 채우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 하나 그려주시고, 아래 H3.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 컬러라고 하는 걸 넣을 거거든요. 자,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써요. 백그라운드 쓰시고, 여기에다가, 자, 그라디언트 해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얘는 단색, 솔리드 컬러.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HR, 그리고 H3, 자, 이미지 채우는 거. 그래서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는 URL에 오는 경로를 통해서 여기다 값을 넣으시게 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요거랑 요거일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에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거를 배웠잖아요. 자, 근데 HTML5로 넘어와서 얘가 반응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여러분들이 CSS에서 얘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림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값 이거는 그냥 자, 단일 색상으로 단일 색상의 색상값을 컨텐츠 영역에 채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굳이 별다른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자, 이거는 그라디언트는 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콘텐츠 영역의 이미지를 패턴 형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div 클래스 자, 박스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클래스 b1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거는 복수 클래스로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탭 눌러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크게 만들고 그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 만들게요. 링크 14-3만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클래스 박스 그래서 박스들은요 너비가 400에 높이를 300으로 아니다 좀 더 크게 넣을게요. 900에 600으로 300 정도가 낫기는 900에 300으로 놓고요. 자, 여기다가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위 색상 아무거나 뭔가 채우시면요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색깔이 그대로 여기에 만들어진 문서에 적용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우리는 백그라운드 컬러 대신에 아래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 박스라고 하는 컨텐츠 영역에 보여질 그림의 위치를 여기다 써 넣으세요 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다만 경로의 값을 만드실 때는요. 자, 따옴표 안에다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미지 태그 했을 때 그림을 우리가 폴더에다가 이미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CSS라고 하는 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 CSS 문서는 어디에 있냐면요. CSS 폴더 안에 있죠. 자, 그래서 CSS 폴더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지 이미지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따옴표 열고 땡땡 슬래시 넣으시면은 한 단계 위에서 이미지 폴더에 픽처 01이라고 하는 그림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림은요, 1024-768로 적어도 900 곱하기 300보다는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는 낼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림을 작은 걸로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아이콘. 자, 그래서 여기서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패턴 모양이 보이실 거거든요. 자, 컬러가 있어 좋고 없어 좋으니까요. 원하시는 그림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이건 돈 내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왕관 표시가 없는 걸로. 즉 여기 왕관 그려져 있는 거는 유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왕관 표시가 없는 아무 그림이나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요. 다운로드를 할 건데 PNG로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한 32픽셀 정도로 PNG를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된 이 그림을 우리 수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옮겨 주셔야겠죠. 자, PNG로 작은 사이즈 32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한 64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64. 한번 다운했던 거라서 또 안 되나 보네. 자, 플랫 아이콘은요. 자, 로그인을 하면은 하루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림 개수가 좀 늘어나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저장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자, 프로젝트 관리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파일 트리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다운로드 받은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로를 지우고 포토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다시 불러 오시면요. 같은 그림이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패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어. 자, 그림 한 번씩 다 넣어 보셨나요? 자, 여기 CSS에서 이거 잠깐만 수정을 좀 할게요. 클래스 B1으로 만드시고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여기다가 B1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B1에다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변화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래에다가 다시 또 HR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H3. 자, 우리 이제 패턴으로 보여지는 그림을요. 자, 패턴으로 보이게 할 건지 또는 단일 그림으로 보이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정을 하는 게 백그라운드 리피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성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속성 값을 쓰인 건 크게 네 가지가 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값은 repeat라고 해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값이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어요. 자, repeat는요, 배경 이미지를요, 자, 컨텐츠 영역에 맞도록 반복하여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no repeat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시면요. 자, 배경에 쓰여있는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고 하나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repeat x나 repeat y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반복시킬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repeat x와 repeat y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배경에 사용된 패턴 이미지를 수평으로 반복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배경에 사용된 패턴 이미지를 수직 반복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가서 div 클래스 박스 클래스 b2라고 써 놓으시면은 우리가 박스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기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 b2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우리 그냥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림을 반복시킬 거요. 자, 그림을 반복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지 되는 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아까 사용했던 그림을 동일하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위에 것처럼. 자, 그렇지만 우리는 백그라운드 리프트라는 속성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니까는 R이겠죠. 백그라운드 리피트. 그래서 자, no repeat 넣으시면 반복하지 않겠다. 고로 하나의 그림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X축으로만 반복하겠다. 그러시면은 백그라운드 리핏을 X 또는 Y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림을 반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경에다 그림을 쓰면은 자, 백그라운드 리피트 뿐만이 아니라 배경 그림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신다면은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모양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만들었던 컨텐츠 문서들 있죠. 거기다가도 그림 한번 넣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뵐게요.